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STX 조선해양 회생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돈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되는 협력업체와 정리해고를 앞둔 노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70여 명이 일하던 사회협력업체의 작업장이 텅 비었습니다. STX조선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지난 6월 중순부터 일이 없습니다. 이자 등 매월 고정비만 7천만 원, STX조선에서 받지 못한 돈도 20억 원에 이릅니다. STX조선이 회생 인가를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회생계획안은 부채 금액의 92%를 주식으로 출자 전환에 감자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채권의 8%만 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3,800여억 원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돈이 300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협력업체 돈인데 이마저도 10년에 걸쳐 상환됩니다. 휴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급여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가지고 전부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아우성입니다. 노동조합은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목표 감축 인원에 부족한 12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 회사 회생을 위한 노동조합의 안을 무시하고 이미 정리해고라는 결론을 갖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회생 과정이 산업은행 등 주채권은행에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불만이 협력업체와 노조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점차 가을도 깊어가는데요. 경남 곳곳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풍성한 축제가 이어집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전통 가마 안으로 던져집니다. 길이 10m, 6개 칸인 전통 가마에서는 1박 2일 동안 도자기 100여 개가 구워집니다. 김해 지역 전통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분청 도자기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 분청 도자의 기틀을 세운 여류도공 100파선을 조명하는 행사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도자기 축제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도자기들도 많고 또 어린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사천 비행장과 항공우주 테마공원에서는 공군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단이 참여하는 사천 에어쇼가 열립니다. 또 이달 말인 29일부터는 마산항 서항부두에서 제16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국화축제에는 국화 1억 2천 송이에 모두 7,600점의 국화 작품이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화 상업 시베지로서의 자부심을 뽐내고 50년 국화 재배 기술이 함축된 모든 기술을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축제 공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창원 그린엑스포를 비롯해 함양 선비 문화축제, 몽돌 해변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경남 곳곳에서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지역 상인들도 모처럼의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하지만 축제가 유료화된 지난해부터 외지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면서 상인들은 좀처럼 축제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등축제가 한창인 남강 주변의 한 식당입니다. 저녁 시간이지만 곳곳에 빈 테이블이 눈에 띕니다. 앉을 데가 없지. 손님을 다 못 받았지. 못 받았고 또 돈 받는다고 작년부터 하니까 그나마 올해보다는 많이 왔어. 축제장 앞 먹거리 장터는 아예 텅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오는 손님들도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다 보니 좀처럼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유료화되고 나서부터는 손님이 아예 없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놀러 안 온답니까? 입장료 10,000원 주고 뭐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진주시는 올해부터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진주 시민의 무료 관람 날짜를 확대하고 인접한 5개 시군민에게 50% 할인 혜택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인접 지역민과 진주 시민에게만 한정돼 멀리 외지인을 주 고객으로 한 축제장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통 통제구역 확대로 영업 손실을 주장하는 상인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차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안 와요. 지금도 안 오는데 뭐 다마카테 그거 먹고 노점상들 다 쫓기가 붙지. 특히 올해는 외지 관람객이 많이 찾는 주말마저 잦은 비가 내리면서 축제 특수를 기대한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요즘 취업난 속에 지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이런 청년 구직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해외 취업 상담회와 지원 시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 박람회 참가 등록을 하려는 청년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해외 취업 상담회입니다. 힐튼 호텔과 닛산 자동차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14개 나라에서 150여 개 해외 기업이 직원 채용을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일본 IT 업체를 한자리에서 많은 업체의 정보를 얻게 되어서 취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취업 박람회가 서울에 아무래도 치중돼 있다 보니까 지방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방문하기가 좀 번거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일부 지역 대학에서는 박람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부스까지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가 되고 그리고 역대 최고로 많은 유력 기업들이 참가했다는 데 의의를 두죠. 최근 부산에서 열린 UN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 등에도 많은 지역 청년들이 찾아 해외 취업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서울에만 있는 해외 취업 지원센터의 부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정보에 대해서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 K무센터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또 그동안 시행해온 해외 청년 인턴 사업을 지난해 해외 취업 사업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는 모두 해외 취업 청년 150명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은 먼지 농도가 높아 걱정인데 경남 지역의 대기 상태는 양호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가리키고 있고요. 야외 활동하기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남해안을 시작으로 경남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은 10에서 60mm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한 주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량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빛을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침까지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주를 비롯한 9개 시군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3도, 함안과 고성 1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24도, 김해와 밀양 25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공기가 크게 차이 나겠습니다. 진주 8도, 합천과 함양 9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 24도, 하동과 사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 지역 조선업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 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교실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고현동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교육 내용은 회사 설립 절차와 창업 아이템 발굴, 업종별 인허가, 창업사업 계획서 작성 등입니다.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는 지난 6월 정부의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16개 기관이 참여해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에서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 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경남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5,512톤으로 전국 해양 쓰레기의 16%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양 쓰레기 처리에 경상남도가 매년 150억 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권 지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는 지난 1월에서 7월까지의 주택 인허가 물량 분석 결과 지난해 경남은 2만 3천여 가구로 전년보다 6% 줄었지만 올해는 3만 7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57.2%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따라 인근 지역 학교 교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에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과 8일 영남 지역 학교 8곳에 교실 바닥과 책상 위, 창틀 등에서 먼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4개 학교에서 백성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출된 학교 가운데 경남에서는 창원 명서중학교가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해고된 한국 4년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철폐를 위해 무기한 일본 원정투쟁에 나섭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어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국 4년 노동자 원정투쟁 출정식을 열고 모 회사인 산켄전기가 있는 일본으로 내일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 노동자 시민단체와 연대 활동을 통해 산켄전기의 본사 앞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일본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사천 바다 케이블카 연계 사업의 하나인 사천 대방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지난달에 착공했습니다. 사천 대방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케이블카 대방 정류장 인근에 8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까지 문화공원 12,570제곱미터와 복합문화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케이블카 정류장 3곳에는 대방 관광자원 개발 사업과 각산 종합 개발 사업 등이 각각 추진됩니다. K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